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팔란티어입니다. 일단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실적은 꽤나 좋게 나왔지만 이제 락업하저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주의 부침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팔란티어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매출액 대비해서 특히나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은 맞아요. 다만 지금 봤을 때 그럼 팔란티어를 보고 있는 투자자로서 혹은 팔란티어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팔란티어가 앞으로 어떤 식의 성장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 기업이죠. 팔란티어와 대표적으로 이제 비교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C3 AI와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가 있는데, 일단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와 달라요. 일단 같은 이제 데이터 기업이기 때문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혹은 완전한 경쟁사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팔란티어는 데이터 마이닝 사업 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완전히 두 갈래가 있는 것이고, C3 AI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다만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정보기관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국가 이제 기관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이고, C3 AI는 거의 대부분의 민간 기업과의 그런 협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점이 C3 AI 같은 경우는 완전한 사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기업이죠. 중국이든 어, 한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상관없이 그냥 그쪽의 민간 기업이 원하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면,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애초에 팔란티어의 창업자죠. 이 피터 딜 같은 경우가 미국과 미국 우방국의 정보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인 만큼, 이 미국과 적대시되는 국가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쪽과는 아예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미국과 미국 우방국과의 그런 협업만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이런 부분 자체가 다른 것이고, 특히나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시스레이 같은 경우는 매출액 비중이, 그러니까 매출액의 성장률이 잘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분석했을 땐 그렇습니다. 매출의 성장률 부분이 점차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년 40% 적어도 30% 이상을 성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팔란티어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이제 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보자면, 이 팔란티어가 미국의 정부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영국의 정부 기관 아니면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과의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정보를 전부 다 가짐으로써 국가보다 더욱더 힘이 강한 그런 데이터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 것을 좀 봤어요. 네. 그런 이제 의견을 좀 들었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팔란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지고 오는 모든 정보들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아예 데이터 자체를 보지를 않아요. 그냥 그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줄 뿐이고, 데이터 마이닝을 해줄 뿐이지 데이터를 저장한다거나 데이터를 편취하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않고, 아예 그냥 그런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사업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성장세를 봤을 때, 특히나 가면 갈수록 보안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커진다는 부분에서는 딱히 나쁘진 않은 것이다. 특히나 만약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과연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이런 범죄 행위를 잡아내는 데 특화가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기업의 수상한 이런 횡령, 배임 같은 것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다던가, 투명하게 생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갖가지 이제 이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주요 고객사로는 민간 기업부터 말씀드리면 IBM도 있을 수 있고요, BP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중앙정보국이죠. CIA와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이제 영국의 코로나에 대한 그런 확산세를 막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준 것도 맞고, 미국의 육군, 공군, 이런 해군, 이런 이제 정부 기관들도 팔란티어의 제품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구심이 좀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팔란티어의 피터들이 창업자입니다. 이 피터들이 대놓고 트럼프의 지지자였죠. 네,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라는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역할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쪽, 특히나 바이든 쪽에서는 이 팔란티어에 대한 그런 호의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이제 영상 중간 부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매출에서 이 정부기관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낮겠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정부기관은 이제 절반일 뿐이고, 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파운드리, 그러니까 고담 같은 경우가 정부기관, 그리고 파운드리가 이제 민간 기업을 통한 이제 빅데이터를 마이닝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딱히 성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숫자로 이제 찍히고 있죠. 특히 이런 매출액 비중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정 비용 자체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매출액의 증가를 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뭐 설비 투자를 한다거나, 뭐 테슬라처럼 설비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그 수익을 순전히 팔란티어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꽤나 강력한 회사가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뭐 식품의약국 FDA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육군, 아니면 영국의 뭐 국립보건원과의 이런 계약을 통해서도 충분한 이쪽에 대한 확장성을 좀 보이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뭐 CIA, FBI 이런 쪽에 극비의 보수 국가기관까지 했다면, 지금은 이제 미국의 식품의약군,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쪽에도 이제 진출하겠다고 실질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 첫 교두보로 FDA를 지금 선택을 한 것이고, 이쪽에 대한 사업을 이제 제대로 영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빅데이터 시대로 나아가면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이 두 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워런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대표 주자고요.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가 이제 대표 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스노우플레이크도 유익 있게 보고 있긴 하지만, 어, 사실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그리고 정부 기관, 그리고 기업 개별로 이제 서비스해주는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 것은 맞아요. 다만 이제 팔란티어가 락업 해제에 대한 그런 의구심과 그리고 락업 해제가 거의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오히려 더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2월 19일에 락업 해제가 이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만약에 크게 하락해 줄 경우 꽤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식품의약국과의 신규 계약 체결, 그리고 영국의 국립보건원과의 계약 체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육군과의 계약 체결은, 저는 이 기업이 뭐 극비로 정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국가정보원이라던가, 아니면은 군사 기밀 작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국가기관 외에도 다른 확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꽤나 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맞아요. 특히나 FDA 같은 경우는 4,400만 달러에 달하는 이런 계약을 대략 한 3년 동안 하겠다고 지금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예요. 참고로 거의 4,400만 달러라는 것은 거의 뭐 1년치를 팔란티어 1년치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좀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이런 의약품 데이터를 충분히 좀 마이닝 해줌으로써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임상이라던가, 아니면 바이오 시뮬레이션,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전염병에 대한 예방 효과,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데이터 마이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팔란티어 자체도 이 기술력도 가면 갈수록 성장할 수 있는 폭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육군과도 굉장히 좀 최대치의 계약을 했죠. 약 4년 동안 4억 5,800원, 4억 5,8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고, 결국 이 규모라는 것은 거의 팔란티어의 1년치 규모예요.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FDA가 아니라 이 미국 육군과의 계약 체결이 거의 1년치 규모입니다. 분기 매출이 거의 한 2억 달러 정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2020년도와 거의 비슷한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이 팔란티어가 팔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자체가 굉장히 고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이렇게 많은 이렇게 비싼 그런 비용료를 받을 수가 없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국 국립보건원과의 그런 신규 계약 체결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쪽에 대한 확장성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매년 이제 20년 같은 경우도 뭐 매출액이 44%까지 증가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최소 30% 이상 이제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는 만큼 적자 기업인 것은 맞지만 이 사업에 대한 확장성과 성장성을 봤을 때 그리고 사업에 대한 매력도를 봤을 때에는 저는 지금도 꽤나 좀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보다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크 인베스트를 이제 아크 쪽에서도 플란티어에 대한 지분을 지속적으로 좀 늘리고 있는 것도 결국 이러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러한 미래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분을 늘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고담과 그리고 파운드리를 통한 이런 다각도로 운영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도 뭐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한다거나 혹은 방금 말씀드렸던 배임 횡령을 방지할 수 있다거나 생산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IBM 아니면 뭐 크레디티 스위스, 뭐 BP, 피아트 이런 쪽과의 그런 기업들과의 협력도 꽤나 장기적으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에 커요. 시장 규모 자체가 매년 장기적으로 10% 이상씩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지금만 따지더라도 1000억 달러 이상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가질 수 있는 확장력 자체가 저는 가장 큰 경쟁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팔란티어 가지고 있는 이런 고가 정책을 통한 기술력을 그대로 이제 증명하고 있는 뭐 부분도 물론 경쟁력이 되는 거지만, 저는 이런 확장성, 산업 자체의 크기 자체가 워낙에 커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꽤나 성공적인 솔루션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되게 맞춤형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결국에는 이게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제가 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잘 효과적으로 전달을 너무 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확장력이 뛰어나요. 네, 확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지금 팔란티어의 매출액 대비해서 시장 규모 자체가 이미 뭐 100배가 넘죠. 네, 100배 이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산업에서의 확장력 자체가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매력도가 지금의 팔란티어의 고평가 영역을 충분히 상쇄시켜주고 또 남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CIA라던가 뭐 FBI, 뭐 NSA,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국입니다. 국토안보부, 뭐 DHS 이런 쪽에서만 쓰이고 있다는 그런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제품 쓰이고 있다는 그런 오명을 점차 벗어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성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겁니다. 참고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빌라덴의 은신처를 찾아서 빌라덴을 사살할 때에도 팔란티아의 소프트웨어가 도움을 준 것도 맞고요.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 이제 미국 해병대가 적의 공격을 감시할 때, 적의 공격을 사전에 감지할 때에도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물론 팔란티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랬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저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IBM과의 이런 파트너십을 체결했을 때에도 이 IBM이 이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특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는 뭐 클라우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이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IBM이 영위하고 있는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자체가 수익성이 워낙에 뛰어납니다. 뭐 아마존이 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보다 수익성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한때에는 이 매출액 기준으로 클라우드 사업만 떼고 봤을 때 IBM이 3위까지 치고 올라왔을 정도로 굉장히 좀 뛰어난 그런 범용성이죠. 다른 기업과 다른 이제 클라우드 간의 그런 범용성을 유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도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에서 타의 불화를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말을 좀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점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강점을 통해서 압도적인 확장력을 내고는 것도 맞는 것이고, 뭐 리오틴도도 마찬가지고요. 뭐 BP도 마찬가지고 가면 갈수록 이런 확장력을 통해서 민간 기업들과의 협업력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꽤나 성장성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평가 영역이긴 하지만 성장성이 유지된다면 이런 것들도 상쇄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지금 이제 꽤나 이제 한 저번 주 이번 주부터 성장 기업보다는 사실상 뭐 내수 소비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인프라 관련 기업들에 대한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 부분도 맞지만 혁신 기업만큼은 금리가 아무리 상승한다 한들 결국 그 매력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이제 팔란티어를 봤을 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 팔란티어가 지금의 미국 정부와 척을 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그런 것들이 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백악관에 인공지능 사무실이 생성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인공지능 사무실이 생성되었고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기업이 팔란티어예요. 그만큼 만약에 이 바이든 정부와 척을 지고 있다면 이런 것은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특히 현재 바이든이 임명한 국가정보국장이죠. 이제 에브릴 헤인스가 팔란티어의 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이사였던 이제 에브릴 헤인스를 국가정보원장으로 앉힐 만큼 사실 팔란티어의 피터들이 트럼프의 공개 지지자라는 점과는 잠을 토대로 지지자였다는 것을 토대로 이 팔란티어와 미국 정부 사이가 굉장히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의견은 꽤나 좀 비약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꽤나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에서 주가를 좀 본다면 사실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 역시나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꽤나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볼 기업인데 만약에 좀 투자를 한다면 거기 이 라인대에서 이 라인대까지 결국에는 25달러 내외에서 18달러 내외까지가 저는 꽤나 강력한 그런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도 관심을 둘 만한 그런 가격대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보시면 제가 기술적 분석 강의 멤버들인 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기술적 분석 강의 3강에서 해드렸습니다. 3강에서 해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좀 하락하고 있고 만약에 다시금 저점을 잡아나간다면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나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저 역시나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좋은 기회가 다가온다면 저는 투자를 아마 더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란티어에 대한 분석이었고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